네,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 날에 저희가 매집을 규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매집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있었고, 그다음에 세력들이 보여주는 그런 힌트들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것들을 하나로 결합을 해서 내가 매집이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매집을 100개 했다 합시다. 그럼 매도도 100개 나와야겠죠. 매집을 1만 개 했다고 합시다. 그럼 매도도 1만 개 나와야겠죠. 그죠? 그럼 매집을 한 달 하면은 한 달만큼의 파동이 나와야겠고, 매집을 1년 했으면은 1년만큼의 파동이 나와줘야 돼요. 당연히 이거 하루로 안 되겠죠, 당연히. 한 달짜리는 뭐 하루로 될 수도 있겠지만 1년짜리는 하루로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파동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설명드릴 거는 그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보통 발견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매도가 나가는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에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장기 매집 중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장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그런데 이 구간을 우리가 규명할 수 있으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긴 시간을 매집했던 애들은 그 흐름에서 큰 파동이 나와요. 그리고 훨씬 빠릅니다. 길게 시간을 끌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규명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짧은 흐름부터 좀 보면은 지난 흐름에서 이제 여기서 6월 23일이죠. 그때 같이 봤었죠, 이때. 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상승 구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저한테는 매집 구간이 명확하게 보였던 종목이에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의 흐름에서 어, 이 구간, 그러니까 이제 이 구간을 매집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찌르고 빼면서 계속 흔드는 과정들이죠,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간 건데, 자, 이 구간을 왜 매집 구간으로 규명했을까요? 아시겠죠? 갑자기 갭을 띄우는 흐름, 이건 당연히 세력일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에 대해서 종가를 여기다 달아놨어요. 자, 종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얘도 보시면 정배열 만들고 이평을 쭉 늘려옵니다. 이거 세력이겠죠. 그 여기다가 종가를 만들어 놨는데 물량이 나가야 되잖아요. 못 나갔어요. 그 과정들이 쭉 이어지다가 1, 2, 3, 4, 5, 6, 6개월의 흐름들이 걸렸던 거예요. 그 시간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한번 이 물량들을 계속 흔들어 줍니다. 여기서 이제 흔들어줘요. 그리고 여기서도 갭을 띄우고 내리고, 여기서도 반짝반짝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6월 20일 날에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 반짝 딱 등장을 했죠. 부회를 걸고. 그러면서 이제 물량들이 나가는 건데,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런 자리, 여기 돌파 가는 이런 자리,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털려주고 여기서 다시 또 매수하고 이런 자리들을 개인들이 다시 사가는 거죠. 거래량만 보셔도 매집했던 구간이 물량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에서 매매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들이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했으니까 그 저기 설거지 매매 배우신 분들, 아니 설거지랜다. 그 세력소 매매 배운 분들은 아시죠? 여기서 왜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매집 종목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부터 볼까요? 제가 종목을 많이 갖고 왔어요. 일단 최근 종목부터 하나 볼게요. 자, 인포바인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구간에서 지난주에 이제 봤던 흐름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흐름, 자, 최근에 이제 25년도부터 봤던 흐름도 있어요. 그 주봉으로 볼까요? 자, 주봉으로 보도 다 보입니다. 매물대가 요 두 가격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데 이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분봉으로 넘어갈게요. 주봉만 보셔도 수렴과 정배열 이런 거 다 한 번에 보이시죠? 그럼 매물대를 좀 체크해 보면은 지난 하락 구간이 1년 반 정도 있다가 여기에서 지금 가격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매물대가 하나씩 있는데 그 흐름을 먹으면서 올라와요. 지금 개인들한테 물량이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수렴을 만들다가 여기 또 종가를 또 달아주죠. 여기다가 매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달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매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매물대가 있어서 매도가 못 나갑니다. 근데 이제 모르니까 일단 이 종목을 미리 인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또 확인해주고 이평 수렴시킨 다음에 21선까지 쫙 수렴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요날 출발한 거예요. 이날. 이 7월 9일 날에.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얘가 갑자기 시장에서 등장을 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물량을 쭉 갖고 왔으면은 하단에서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몰라요.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얘가 앞에 물량들을 쫙 받으면서 올라왔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리하려고 여기서 드러냈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잖아. 상한가 갔으니까. 근데 이제 상한가 다음 날에는 보통 개인들이 몰려요. 그래서 아시죠? 흐름?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개인들이 몰리겠죠? 근데 또 돌파를 가려고 하면 또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한 번 더 돌파를 가고 여기서 VI 걸었거든요. 몰아넣고 손절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또 거래량 만들잖아요. 이런 거 한 번에 안 죽어요. 왜냐면 매집 구간이 엄청 길어요. 뭐 그 밑에서부터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한 번에 두 번에 이 정도의 파동으로는 죽지 않고요. 더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거래량을 발생시킬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 이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캔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얘는 장기 매집된 종목이니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이 캔들이 나와서야 얘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미리 우리가 매매하진 않잖아요. 얘가 나왔으니까 이제 얘가 이 흐름에서 개미가 받아갈 수 있는 구간이 없었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거래가 터져야 돼요, 원래. 안 터지잖아요. 그 말은 지금 이평선을 수렴시키는 과정에서 물량들을 다 받아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런 장기 매집 흐름들은 그래서 위에서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구간들이 이제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집을 규명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매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구간에서도 매집을 했겠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뭐 찌르고 빼거나 뭐 그런 흐름들이 없으니까 찾을 수 있는 부분만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IT 생글로 얘가 뭐였죠? STO 관련으로 올랐었는데 자, 이런 흐름들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지난 이제 뭐 24년도부터 준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모르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만 좀 보면 됩니다. 지난 2015년도에 여기서 고점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을 건드리면서 빼는 게 이제 24년도 1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뭐 거기서부터 준비를 했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간을 잘 보시면은 자, 작년에 4월에 급락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파동을 누군가 돌려내요.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돌려냅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시장에서 소외된 흐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흐름이 좀 달라지죠. 그죠?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가 매집했던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또 매물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찌르고 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종가로 받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내렸다가 다시 파동을 돌려주고 또 찌르고 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그 윗꼬리를 또 받아요. 자, 이런 흐름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내려오는 흐름과 계속 찌르고 빼고 찌르고 빼고 찌르고 빼고 이런 흐름에서 물량들이 어쨌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매물대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죠? 보통 이제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가격을 계속 올립니다. 지금 이 거래량 보세요, 지금. 자, 얘가 이 정도 거래량이 있었던 애란 말이에요. 1,000억 정도 최소. 여기에 매물대가. 그러면 올라오면서 거래가 발생해야 돼요. 매도를 할 거면은. 맞잖아요.
매집을 했던 구간의 거래량이 이만큼이라면은 매도날 이 정도 돼야죠. 근데 그런 거래량이 없죠. 그러다가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가장 큰 매물대에 도달을 했는데 거래량이 안 터져요. 그 말이 뭐냐면 얘가 지금 매물대를 부딪히고 내리고 다시 받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매물대를 그냥 다 받아갔다는 거예요. 올리면서. 왜냐면 그 1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면서. 물량이 매우 여기서 거래대금은 1,000억 정도 터졌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가벼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안 들죠. 그래서 이 구간에 이제 다 받아요.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 좀 늘릴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서부터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구간에 대해서 매집 구간을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올라오면서 지금 거래가 안 터져요. 개미가 사갈 수 있는 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우리가 발견하기는 쉽진 않겠죠. 그죠? 뭐 발견했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갑자기 막 등장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게다가 5월달, 6월달이면은 아마 스테이블 코인 종목이 안 올랐을 거예요. 다날도 한 5월 말인가? 6월에 그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주목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매집 구간이 있으면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야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떤 행위를 하냐면 여기에서 상한가는 아니었네요. 장대 양봉 24% 정도를 쭉 만들어냅니다. 이러면 이제 주목을 받겠죠. 자, 그 다음날 보시면 자, 갭이 크게 떠요. 여기서 6월 9일 날에 이렇게 볼까요? 갭이 크게 떠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매집 구간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VI 걸면서 아마 시장에 등장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쭉쭉 오르는데 거래가 일단 별로 안 터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VI를 딱 걸어요. 거의 점상이죠. 그죠? 여기 위에.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 종목을 다 볼 겁니다.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얘가 이게 어떤 행위냐면은 시장에 소리치는 거야. 야, 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이제 등장을 했다. 너네 사가라. 이제 이런 등장을 한 건데 이 흐름에서 이제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 뒤에 다시 돌리는 흐름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이제 매도하는 구간에서의 스킬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내리면서 따라 들어오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손절을 받아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요 19,000원 가격이 좋은 구간이 되면서 위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게 이 종목이 해야 할 일이겠죠. 그래서 요 구간 이후부터 이렇게 정리를 쭉 해주는 거예요. 거래량도 많이 발생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흐름이 나오는 거, 뭐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매집 구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매도가 못 나가요. 이 구간에 대해서 던져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엄청 많진 않겠지만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신고가잖아요. 어쨌든 나름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매물대에 해당을 하겠죠. 근데 거래량이 안 터진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에서 우리가 이 구간 그리고 요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 있던 애들이 어떻게 물량을 던져댔는지도 같이 판단을 해야겠죠. 장기 매집을 본다는 거는 이 종목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고 사람들은 어떻게 손절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대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어, 잠시만요. 제가 꺼내놨는데 여기구나. 케어젠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얘도 보시면 제가 지금 찍는 게 화요일이거든요. 얘는 이제 아침에 건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자,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날부터 봤거든요. 7월 15일 날. 이날 이제 거래가 발생하니까 어쨌든 봤겠죠. 상한가 다음 날에. 상한가가 아니라 여기 1200억 정도 터지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 제가 보였던 게 뭐냐면 일단 급락 구간이 있죠. 지난 이제 23년도에 고점 만들고 내리면서 여기 급락 구간까지 있는데 뭔가 돌려내는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이 단기 고점을 얘가 여기에서 먹잖아요, 지금. 종가로 먹잖아요, 종가. 종가 중요해요. 종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 물량을 이제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 날 보면은 7월 15일 날 보면은 자, 이런 흐름들 보세요. 이거 분봉상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이런 거. 이 상한가를 만든 또 누가 있겠죠? 여기서 다 먹어 올려서 자, 이 흐름에서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 날이 중요해요. 이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에 어그로가 끌립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부터 매도를 해줄 수는 있어요. 요 날 있잖아요, 요 날. 거래가 터지니까 몇 날이에요? 7월 14일 날도 매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어쨌든 여기 신고가니까 걸려요, 여기도. 그래서 이 구간을 찌르고 계속 지금 건드리죠. 돌파가 안 나오면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봅시다. 여기 투매 만들고 18일 날인가? 19일 날일 거예요, 아마. 21일, 이날. 이날 보시면 자, 여기에서 신고가 물량 있죠. 신고가 물량이 털려요. 또 찌르고 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봤습니다. 그죠? 찌르고 빼고 봤죠. 그럼 이제 언제 올라가는지만 보면 되는데 자, 이 흐름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가야 돼요. 네, 여기도 이제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는 척하고 개인들 다 위에다 몰아넣고 페이크 치고 내리죠. 여기서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감보다가 이제 거래량 보세요. 17억 정도 터지면 시장에서 다 봐요. 네, 그래서 만들고 VI 걸었나? VI는 안 걸었네요. 네, 여기서 만들고 물리게 한 다음에 투매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격을 더 안 내려요. 그리고 이제 22일 날 기준으로 여기 다시 개인들이 몰리겠죠, 여기. 그래서 그 구간을 먹어주고 이때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날 더 올렸고 뭐 더 올릴 수 있다고 봐요. 뭐 그 이제 개별적인 그 뒤에 흐름이겠지만 일단 오늘 당일날 이날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최선이에요. 근데 내가 그 흐름을 알려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매집 구간이라고 규명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이전부터도 뭔가 준비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일단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헤어젠이나 IT센, 글로벌, 인포바인, 이런 애들은 지금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어떤 경우에서는 같은 세력들이 작용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 근데 이제 어느 구간에서 물량들이 정리가 되고 갖고 오고 있는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그 어떤 테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가 붙었잖아요. 그런 재료를 이제 붙여서 얘네들이 올려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없었잖아요. 얘는 또 다른 재료 붙일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물량을 매집해서 던져요. 그 재료가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예를 들어 뭐 다음에 바이오 종목들이 케어젠도 바이오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 종목들 잘 봐야 된다고 설명드린 게 지난주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요날 목요일날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바이오에 수급 들어왔으니까. 자, 그런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 테마가 한번 돌 때가 있습니다.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테마가 돌 때가 있어요. 그 테마가 돌면은 그 테마를 이용해서 그동안 장기 매집을 했던 종목들이 매도를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 흐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지난 이제 연초죠. 연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면서 1월 2일부터 상승이 나왔습니다. 1월 2일부터 얘도 이제 여기서 수급을 만들어내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요날 본 건 아니고 이날 2월 7일 날에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2월 7일 날 장이 끝나고 얘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보고 하게 됐는데 제가 왜 했냐면 얘 차트를 보시죠. 자, 이 흐름 전체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되나?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자, 이 흐름에서 지금 여기가 신고가잖아요. 이 정도 가격이.
정확하게 표시하면은 여기 신고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신고가예요. 그러면 자, 일단 의심스러운 행위가 여기서 한번 발생을 해요. 여기에서 또 시가에 많이 꼬여 들어왔겠죠? 자, 손절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이 흐름을 보세요. 여기에 정말 많은 매물대가 있을 텐데, 그죠? 신고가니까 제일 많은 매물대가 있겠죠? 그거를 받아요. 그죠? 지금 이 물량에 대해서 지금 종가를 여기다 달아놨잖아요.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고 밀렸죠? 그럼 또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근데 1월 2일부터 파동을 돌리면서 자리를 만들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갭 띄운 다음에 수렴 만들고, 여기 또 종가 달아놨죠, 여기다가. 여기까지 확보가 또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신고가에 대해서 흐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신고가라는 건요, 앞에서 뭐 케어젠이나 IT센이나 뭐 인포바인 설명을 드렸지만, 신고가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은요,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런 데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요거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건데, 신고가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는 그 상장한 주식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행위고, 유일 로보틱스 정도 급의 뭐 시총이 엄청 크진 않지만 얘가 그래도 한 5천억 정도 넘었을 테니까 이때 굉장히 큰 그래도 시총이거든요. 그 정도의 종목을 갖고 있었던 종목이라 한다면 신고가 물량을 가지고 노는 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물량이 나가야 돼요. 근데 이때 아마 점상을 갔었어요. 점상은 아닌데 상한가로 진입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리가 안 되겠죠? 왜냐면 2월 10일날 보면은 정리가 절대 안 돼요. 보시면 점상을 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동성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데 이 다음날이 중요해요. 이거 좀 방법까지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큰 급락을 만들다가 상승을 쭉 가서 돌파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또 많이 사거든요, 개미들이. 거기 또 딸려 들어가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얘가 이제 어떤 흐름을 만들어냈냐면, 17일인가? 이날까지 보시면은 지금 이평선을 수렴을 여기서 고점 가둬두고 내린 다음에 여기서 돌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올라가기 전에 얘는 물량 자체가 지금 모든 구간이 매집 구간이라고 봐도 얘는 무방이에요. 일단 우리가 보는 건 여기서부터지만 모든 구간이 지금 매집 구간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세력이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둬내고 이제 얘가 확인해 줬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빠르게 상한가로 진입을 하고 다음날 위에서 거래도 엄청 많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한 번으로 안 끝나고 여기서 한 번 더 수렴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또 상승을 가주죠. 뭐 더 갈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흐름이 완전 바뀐 거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지 이렇게 등장을 해줘요. 근데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끔 만나는 종목들이 계속 등장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그냥 얘만 뭐야 이게 무섭네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밑에서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매집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여기서부터 이런 구간을 매집 구간이라고 규명을 할 수 있으면은 장기 매집 종목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상승이 나와줘야겠죠. 원래였으면은 여기서 고점 돌파 구간에 물량 넘기고 죽는 게 맞아요. 어떤 그 물량이 많이 매집되어 있지 않는 종목들은 여기서 점성 만들고 넘기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더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물량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신고가에 대한 장기 매집 종목이니까 이런 데서는 그냥 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파동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얘는. 자, 그리고 3천당 제약. 얘는 진짜 대박이었던 종목인데, 어디서부터 설명드릴까? 여기서부터 설명드리겠다. 자, 지난 이제 작년에 3월 26일 날입니다.
제가 이때 해외에 있어가지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흐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흐름부터 좀 보세요. 이 흐름에서 신고가 구간을 돌파를 만들고 쭉 밀립니다. 이제 그 흐름보다 보시면, 자, 여기 어쨌든 매물대가 많이 있겠죠. 근데 그 구간을 지금 먹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먹을 때 거래가 안 터지잖아요. 그죠? 거래가 안 터져, 별로. 자, 이제 여기서 근데 무조건 이 구간만 보고 그렇다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 뒤를 봐야 돼요. 내리죠? 갭이 띄우고 내리고,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갭을 띄우고 매물대를 찌르고 빼는데 여기도 종가로 봤죠?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내리고, 자, 여기서 또 지금 종가로 계속 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앞에 구간이랑 지금 연결을 얘네들을 지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매물대, 그러니까 이 구간을 다시 돌파를 가면서 여기 어쨌든 매물대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가는데 이날이 중요해요. 이날 제가 분봉이 기억나는데, 이렇게 올리다가 종가쯤인가 한 2시인가 그때 쑥 빼요. 투매를.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서 아마 이렇게 마감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요 캔들이고, 이제 이거 다음 날에 중요한데, 자, 이거 다음 날에 이런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상한가를 만들어내면 이게 뭐냐면 이거 빠상이에요. 지금 거래대금이 3천억 터지긴 했는데 이거 빠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물을 못 먹어가지고. 얘가 빠상이에요. 아침에 시가를 띄우고요. 쑥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래대금 터졌겠어요. 1분에 300억씩 터졌거든요. 그 말은 이 구간에 있던 물량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얘는 무조건 위에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얼마 터졌어요? 1조 2천억 터졌죠? 이 정도는 터져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루로 안 끝나겠죠.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계속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동력 자체가 이 장기 매집 구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매집 구간이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구간들을 매매하고,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빠상이었어요. 3천당 제약이 빠상이라니까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빠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잖아요. 매집 구간이 명확한 빠상이에요. 당연히 위에서 거래량이 발생해야겠죠. 100%.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좋은 종목이죠. 그리고 슈틸도 좀 볼까요? 슈스틸은 그냥 한번 제가 숙제로 드릴게요. 이따가 이거 좀 빼놨다가 청단 글로우도 빼놓고 에코의 드림을 설명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난이도가 어렵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자, 이때 보시면 이때 아마 2차 전지 관련해서 23년도에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신고가죠. 예, 당시 신고가에 올랐다가 내려갔어요. 그럼 이제 얘도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매집했던 흐름들이 있고, 뭐 매도가 나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흐름에서 매매가 마무리되고, 에코프로도 이제 6월 달에 이렇게 오르다가 에코프로가 7월 달에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내려갑니다. 자, 근데 얘가 이상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간을 찌르고 투매를 만들죠. 여기서 음봉 크게. 그리고 또 찌르고 투매를 만들고 또 찌르고 투매를 만들어요. 여기서 사면타를 여기 매물대 사람들에게 계속 말도 안 되는 흐름을 만듭니다. 이 거래량 보세요. 그러면 이 구간 이후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손절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판단해 볼게요. 이제 이런 흐름에서 또 여기 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여기도 종가 담아놓고 또 찌로 빼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돼요. 디테일하게. 자,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을 보시면 이러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파동이 나와요. 이런 경우는 이제 빠상이네. 거래 터지고 이러다가 이제 죽나 보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원래는 맞아요. 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해석을 해드렸지만 얘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물량이 나왔겠구나 정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얘 보세요. 지금 그러면 매물대가 여기에 많이 몰려있고 여기에 몰려있고 여기도 이렇게 몰려있겠죠? 정확하게 표시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몰려있을 거예요.
자, 그런 흐름에서 보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이 구간을 좀 처리해준 흐름인데, 자, 보시면 여기서 또 내려가면은 물량 나오겠죠? 자, 이 흐름에서 보시면 이 구간을 지금 다시 먹어 올립니다. 자, 여기에서 손절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이 구간을 지금 먹어 올렸어요. 그러면 이 위에서 매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거래량 보세요. 적잖아요, 더. 이거 먹어 올렸으면은 더 많이 터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음날의 흐름을 보면은, 하고, 자, 이날을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얘가 매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걸리잖아요. 근데 얘가 이 구간을 먹어버렸어요. 이날 이제 분봉은 못 보는데 이 구간을 다 먹었거든요. 장중에. 자,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미리 그 매직 구간을 미리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종목인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 구간에서 이 구간, 그러니까 매도가 나가야 되는 흐름이라는 건 알 수가 있겠지만 얘가 이 흐름을 만들었을 때는 얘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이것부터 해드렸지만 얘가 나왔으니까 얘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물량들을 계속 흔들면서 내려왔고 이런 파동을 돌리면서 이제 매도가 나가기 위해서 좀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구간을 이제 돌파하면서 매도가 쭉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파동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파동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정도의 파동이 나오잖아요. 이게 요걸로는 절대 안 돼요. 요걸로도 안 됩니다. 요 구간을 계속 처리를 해주면서 와야만 여기서 이런 파동들이 가능한 거예요.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집니다.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드라마틱하게 좀 움직였던 애 중에 하나인데 뭐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는 사실 얘가 나와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흐름에서 좀 의심할 수가 있고 이 흐름에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런 흐름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은 나중에 분명히 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 개 더 보면 로보티즈는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이거 주말에. 네, 주말에 라이브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한번 숙제로 내드릴게요. 얘는 굳이 따로 또 설명드리기보다는 얘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재룡산업 얘 설명을 드리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대가 네, 여기 존재합니다. 얘가 재룡전기가 오를 때 얘가 이제 같이 올랐거든요. 이제 4월 26일 날, 4월 달에 이제 뭐 이구산업이라던가 뭐 전선 전기 막 이런 거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흐름이 없었어요. 재룡산업이. 자, 그러다가 이때 등장을 했을 때 이제 알아차려야 돼요. 자, 뭘 알아차리냐? 자, 여기에 대해서 매물대가 존재를 하겠죠. 단기 매물대가. 그리고 크게 하락했던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돈이 들어와요. 여기서 보시면 상한가를 만들고요. 갭을 띄웁니다. 그럼 여기 매물대가 있겠죠. 결국에 이 구간을 찌르고 빼면은 또 물량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흐름이 여기서 이제 돌립니다. 그럼 여기가 딱 봐도 매직 구간 보이죠? 그리고 나서 매도가 나가야 되는데 매도가 못 나가죠. 왜냐면 얘가 이제 매집하는 흐름이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종가 또 달아주고 이 구간을 지금 확인해 주죠. 계속. 그리고 또 투매 만들고 받고. 근데 이 흐름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냐면 거래 대금이 별로 없잖아요. 이거 100억도 안 터지는데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이거 4월 달에. 몰라요. 근데 얘가 먹어서 올렸잖아요. 한 500억 터지면서 상한가였네. 얘가 상한가를 만든 이유가 있죠. 이것보다 상승이 못 나오니까 당일날에. 그러면서 얘가 나옴으로써 얘랑 얘가 매집이라고 이제 규명이 된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만약 여기다가 종가를 쫙 달아놨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결국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으니까 얘가 나와야만 알 수 있잖아요. 얘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보다는 이제 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또 매물대죠. 그래서 얘가 먹어 올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정리가 이렇게 쭉쭉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매물대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이제 거기를 이제 부딪히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 팔고 그 다음에도 여기서 한 번 더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요 파동까지는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 막 여기서 더 가고 내렸다가 여기서 한번 파동 만들어서 더 가고 뭐 그래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요 하나 파동 있죠. 29% 올랐던 이 4월 29일 날 요 캔들 하나를 제대로 매매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요 캔들 하나를. 사실 이 캔들 하나만 매매하고요. 안 해도 돼요. 요 뒤에서 뭔 짓을 하든지 뭐 여기서는 해야겠지만 이 뒤에 5월 8일 날 한 번 더 오르잖아요. 이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이 4월 29일 날 요거 하나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매직 구간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다. 그럼 이제 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아닌가요? 여기는 매직 구간이 아닐까요?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야만 매매가 깔끔해져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YC 항상 여러분들 큰 파동 나온 거 있잖아요. 큰 파동 나왔던 애들 있죠. YC라던가 뭐 예전에 에코프로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한번 잘 분석을 해보세요. TCC 스틸이라든지 잘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장기 매집을 했던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런 파동들은. YC 보면은 이 밑에서부터 봤던 애인데 이렇게 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이때는. 이때 보면은 여기가 신고가죠. 여기가 신고가죠. 신고가네요. 자, 이제 이 흐름을 보세요.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여기가 신고가에 부딪히고 내립니다. 원래 이게 맞죠? 그죠? 근데 1월 달 말에 갑자기 상승이 나오면서 이 구간에 또 돌파를 갔다가 내려요.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한 번 더 해먹고 하나 보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여기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러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자, 이 흐름에서 보시면 여기 매물대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살리는 것도 좀 웃기고 자, 찌르고 뺍니다. 그리고 흔들다가 자, 종가 보세요. 여기 봤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신고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물량들이 있는 건데 찌르고 빼고 여기서 흔들다가 받아요. 자, 그러면 뭐예요? 가야죠. 지금 매집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여기서 있었는데 여기서 없었을까요? 다 있었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격이 큽니다. 61선 보세요. 이격이 크죠? 자, 다음날 이제 저 가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단타하려고 이제 대기하는데 일단 여기서 매물대를 이걸 처리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이날 어땠죠? 이 처리를 해줬는데 이렇게 하다가 분봉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갭을 띄우고 이렇게 하다가 원래 여기서 살려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종가가. 깼죠? 그러면 신고가 간다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손절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다가 여기서 다시 또 매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들어오면은 그때 다시 매매하려고 했는데 게다가 이평선 깹니다. 그리고 한번 쫙 또 빼줘요. 이때 시장이 밀렸었거든요. 4월달 초반에. 그러다가 사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여기에서 일단 매집 구간이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매도가 못 나가요. 이 구간을 건드리고 또 달려드는 개미들 몰아내고 손절까지 받아요. 그러면 이 구간의 매집 구간이 명확하게 보이죠. 물론 여기서 존재했으면 여기서도 존재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고 있다가 자, 여기에서 갑자기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다음날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다음날에 돈이 쭉 들어오다가 쫙 밀어 올려요. 자, 그럼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얘는 이제 신고가를 도달하면서부터 계속 물량이 롤링되기 시작하다가 우리가 근거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여기에서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못 갔죠. 위에다가 가둬내고 털어낸 다음에 여기서도 매집 구간 보이고 내리면은 얘는 또 뭐예요? 하방 매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준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신고가 매물을 롤링시켰던 구간들이 보여요. 당연히 여기도 있었겠죠. 걔네들을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봉 하나에 끝날까요? 절대 안 끝나요. 굉장히 많은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이 장기 매직 구간을 만들어냈던 종목이에요. 물론 여기서부터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매를 하실 때 제가 항상 이격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로 큰 파동이 나가는 파동들을 보면은 절대로 이렇게 이격도가 큰 데서 나가지가 않습니다. 엄청 크죠, 이격도. 이격도가 줄어들고 손절을 받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게 많지 그냥 막 올리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래서 수렴을 항상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제가 숙제 몇 개 내드리고 종료하면 될 것 같아요. 자, LS 에코에너지는 이제 요 구간 말고요. 요 구간은 뭐 의미 없고 요런 걸 봐야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요 구간을 이제 돌파를 가면서 한번 파동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때도 잘 봤던 애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이제 봤던 게 뭐냐면 요 구간이에요. 여기서 고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양봉을 만들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찌르고 뺍니다. 그럼 손절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 손절 물량을 가지고요. 얘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셔도 아이고 이렇게 좀 확대해 볼게요. 딱 보셔도 얘가 지금 찌르고 뺐다가 받아서 올렸으면 여기 위에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받아서 올렸으면 정리를 거래가 일단 별로 안 터지고요. 일단 물량을 받고 고점 돌파를 가고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 자체가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봤는데 이러다가 이 구간을 다시 확인을 해주죠. 찌르고 빼고 찌르고 빼고 찌르고 빼고 찌르고 빼고 하다가 여기다가 지금 종가를 달아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종가를 딱 달아놨어요. 근데 여기가 매물이 돼요. 그러니까 뭐 미리 매수를 해야 된다 뭐 그건 아니에요. 그 4월 달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 전력 전선 관련주도 막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얘가 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얘가 여기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얘 빠상이에요. 거래 대금이 이 정도 터지긴 했는데 얘는 빠상으로 밀어 올렸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4월 29일 날 상한가가 나왔을 때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모를 순 없겠죠?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미리 발견해서 매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얘가 나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거래가 터져야 되니까 장기 매집이잖아요. 그죠? 이평선 보세요. 이만큼 이격도가 있다가 줄어들다가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물량을 롤링시켰던 매집했던 흐름들을 보고 그만큼의 상승에서 거래량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빠상이니까 다음 날부터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더 갔어요. 근데 이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이날 매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6천억이나 터졌잖아요. 보세요. 여기에서 이 정도 터졌는데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보죠. 얘가 여기서 상한가에서 한 1600억 터졌어요. 근데 얘가 여기에서 4000억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되겠어요?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야지. 매주 구간도 길잖아요. 지금 몇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갭도가 아마 밀렸을 거예요. 이러다가 이렇게 올랐을 텐데 이 구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로 잘 보면은 좋고 파동을 오래 준비했던 애들은 그만큼 상승 구간이 나와줘요. 얘는 뭐 어떤 건가요? 얘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서 막 주워 받았겠죠.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보이네요. 받아서 올리면서 팔고 여기서 마무리 피날레로 신고가 넘기면서 얘는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가장 많이 받겠죠. 왜냐면 거래가 별로 없었을 종목이니까. 근데 얘가 나왔을 때 이거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얘는 장기 매집 종목을 하다가 이제 돌파를 가는 거고요. 얘는 이 구간에도 지금 받아오던 거를 이때 신고가 가면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뭐 요 구간을 막 갖고 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밑에서 가져왔던 애를 그냥 정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고가라는 거를 먹어 올린 게 아니라 이 신고가에 대해서
물량을 넘기는 정도로만 사용한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그냥 밀려요, 이렇게. 이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흔들고 롤링시키고 이격을 수렴시키고 올린 애랑 그냥 여기서 올린 애랑은 완전 다른 거죠.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매집 구간을 여러분들이 규명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매집 구간을 규명할 수가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매집을 하는 애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물론 매집을 하는 단계에서도 알 수 있고요. 단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대부분 매도가 나갈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매도가 나갈 때 알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상한가가 나와야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물량에 대해서 배웠던 이유가 뭐냐면 매집을 100개 했으면은 매도는 당연히 100개가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빠상이라는 게 장점이 뭐예요? 매집은 100개인데 매도가 10개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개 이렇게, 한 개는 좀 그렇고 10개인 거예요. 5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집이 100개인 걸 몰라요. 그러면 얘가 10개 나가든 5개 나가든 그걸로 끝날지 아닐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매집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럼 여기에 5개밖에 못 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95개가 위에서 나가야겠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매집을 규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종목 자체가 여러 가지 파동을 만들면서 그동안 올라왔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항상 물량과 매집, 그리고 그 물량을 이제 고점에서 정리하는 방법들은 이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결을 좀 해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보는 종목들 정말 많죠. 하루에도 뭐 50개씩 오르잖아요. 100개씩 오르고. 근데 그것들을 굳이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 그 중에서도 나한테 제일 깔끔해 보이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해야 돼요. 그럼에도 그런 종목을 골랐음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돌아갈 때 손절을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석을 잘못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리스크들을 좀 줄여 나가야겠죠. 하지만 그 종목 자체를 고르기만 하면은 사실상 매매는 난이도가 확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집 구간을 여러분들이 규명할 수가 있는 상태에서 장기 매집 종목을 우리가 음, 찾는다. 네, 찾을 수가 있으면은 그 종목을 이제 매매하는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네, 숙제를 좀 드릴게요. 제가 몇 개를 좀 드릴 건데, 휴스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구간들을 좀 판단하셔가지고 요거를 좀 매도 구간으로 볼 수가 있었고, 거래량 보세요. 딱 보이죠? 뭐 재료는 각자 체크해 보세요. 그다음에 청당 글로벌은 이제 요 구간이죠. 그러니까 청당 글로벌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했잖아요. 아, 이거 최근 거 아니에요. 작년 거예요. 작년 6월 13일 여기서 그 20% 오르면서 양봉이 하나 서요. 근데 하단 보면은 지금 매집 열심히 했던 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 정도의 파동이 나와서 얘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와야 된다. 이걸 좀 볼 수가 있고, 그 로보티즈 경우에는 제가 한번 라이브로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얘도 보시면 여기가 작년 23년도 3월이 신고가예요. 이제 걔를 부딪히고 내리고 또 찌르고 빼다가 수렴 자리에서 정배를 만들고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죠. LS 에코 에너지랑 좀 비슷합니다. 얘도 여기서 절대 안 끝나죠. 빠상이니까 요거에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흐름들이. 그리고 딥마인드 얘는 이제 좀 잡주긴 한데, 얘는 보시면은 얘는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모르겠네. 얘는 요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리 안 되고 이제 시장에서 등장했을 때가 이때예요. 얘도 뭐 AI인가 뭐 스테이블인가 뭐 그랬는데, 자 이때 등장했겠죠. 빠르게 상한가 진압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가 매집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 구간을 이제 규명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HD 현대 에너솔루션은 제가 두 가지 자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달에 상장하고 22년도에
요 구간, 이제 요 구간부터 파동을 돌리기 시작하고 이제 요 구간, 그러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서 이제 물량이 나가잖아요. 이런 구간들, 요 구간보다 넘기면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디를 좀 볼까요? 최근에는 요 흐름들, 그다음에 요 흐름들, 여기 매물대잖아요, 요거. 이거를 갖고 올라오면서 뭐 여기도 밑에일 수도 있어요. 이제 요거 갖고 올라오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가 나가는 그런 구간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요 구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봤을 때 얘가 매집 구간이라는 거를 좀 직관적으로 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거니까 오늘 보여드렸던 종목들, 그 다음에 숙제 내드린 종목들 해가지고 매집은 이제 그냥 끝내세요. 이걸로 더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상으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형식은 있겠죠. 어려운 형태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겠죠. 그건 이제 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쌓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종목 하나 설명드릴까요? 좀 끝내기 아쉬워서. 자, 이런 흐름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이제 제가 올해 초부터 좀 보던 종목인데, 뭐 얘가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약간 흐름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가 신고가 매물대죠. 신고가 매물대를 지난번에 이렇게 찌르고 뺍니다. 그래서 큰 투매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물량이 나오겠죠. 이제 그 물량들을 뭔가 받고, 이제 여기서도 여기 종가 달아놨잖아요. 눌렀다가 종가 달아놨는데 돌파인데 여기 정리가 안 되죠. 그죠? 그럼 얘가 뭔가 여기에 자극이 됐을 수도 있어요. 내리면 또 손절 나와요. 그러다가 지금 자리를 만드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수렴 단계에 해당하죠. 갭이 이렇게 쭉 크다가 점점 줄어요. 근데 뭔가 하겠죠. 안 하면 그냥 안 하면 돼요. 근데 뭔가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고 있다. 한번 설명을 해드려봤어요. 뭐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그냥 교보제 정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매집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규명하는 방법과 이제 규명을 가지고 장기 매집 종목을 판단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다다다닥 설명을 드려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와 뭔가 뚫렸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적인 그 스텝을 안 밟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과거 종목들을 다시 강의들을 보시면서 복습도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면은 그 부분만 따로 보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은 오늘 내용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종목을 보셔도 무조건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종목 빼고는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뭐 말이 그렇긴 한데 원래 그렇습니다. 해석이 되는 종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에서는 제가 이거를 아시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내용을 진행할 겁니다.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다음 강의에서든지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까지도 좀 기니까 일부러 길게 했어요. 내용이 많아서 또 하나로 더 늘리지 않고 길게 했으니까 두 가지 강의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집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요.